229장 형제의 그림자. 황성의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성곽 위로 황금빛 광채가 퍼져나갔다. 광장에는 개선식을 맞이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원정에서 돌아온 군대를 방했다. 깃발이 휘날리고 군악대의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리품과 포로들이 광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발해의 불을 상징하는 전리품과 새로운 노동력으로 사용할 포로들은 왕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상징이었다. 고왕 대조영은 아내 연수진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연수진 역시 남편의 승리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대무예가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다. 그러나 대무예의 동생 대문예는 이와 달리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대문예는 어린 시절부터 형 대무예의 그늘 속에서 자라왔다. 형의 빛나는 업적과 명성은 언제나 그를 압도했고 이는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형의 성공이 발해를 위한 자랑이란 걸 알면서도 대문예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형의 존재는 언제나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형은 존경의 대상이면서도 넘어서고 싶은 벽이었다. 대문예의 내면은 언제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의 빛나는 모습 뒤에 감춰진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대문예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괴로워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야망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형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행동에는 점점 더 강렬한 결단력이 담겼다. 문예야. 대조영이 대문예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번 서북부 원정은 발해에 있어 중요한 전투였다. 무예가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어라. 대문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형의 승리는 발해의 승리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멀기만 했다. 대조영은 아들의 그 눈빛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아들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갈등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연수진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대문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문예야, 형을 도와 발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란다. 너도 네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단다. 대문예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예, 어머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햇살은 점점 더 강렬해져 갑옷과 무기 위로 금빛을 비추었다. 군악대의 음악은 한층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찔렀다. 대문예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 그는 형과 부모를 바라보며 그들의 자랑과 사랑을 빼앗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230장 발해의 외교와 전쟁. 고왕의 궁전 회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회의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중앙에는 고왕이 앉아 있었고 그의 좌우로 대무예, 대문예, 연수진 등 발해의 주요 공신들이 모여 있었다. 당과의 외교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고왕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당과의 외교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자. 대무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과의 외교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희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말에 생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는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그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대문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형님,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당과의 화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경제적 교류와 평화로운 공존이 우리의 백성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문신들은 대문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대문예 왕자님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왕은 두 형제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신하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다. 대왕님, 북부 흑수말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무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출전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생해와 걸사비우는 대무의 출전 의지에 간청했다. 태자님, 전장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장을 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대무에는 태양 아래 빛나는 갑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불타는 태양처럼 이글거렸고 그의 손은 검의 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는 적이 날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피는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아베오님, 소장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적이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고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였다. 대무의 무인의 피는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출전을 선언하며 칼날을 번쩍 들어 올렸다. 저들의 피로 우리의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적이며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만 우리의 명예와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주위의 무사들은 그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었다. 대무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으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을 압도했다. 적이 우리 앞에서 날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의 숨통을 끊고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 발해를 위협하는 것들은 모조리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대무에는 결연한 의지로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 빛나는 강렬한 기운은 마치 적의 목숨을 노리는 사자의 발톱 같았다. 회의실은 일순간 고요해졌다. 고왕은 듬직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내심 기뻐하며 결론을 내렸다. 대무예, 네가 직접 출전하겠다니 무훈을 빌겠다. 하지만 대무니의 의견도 중요하다. 당과의 외교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자. 지금은 흑수말갈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무에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왕님. 바로 출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대문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대왕님, 대무의 형님이 출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의 딸이 우리에게 항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를 협상 카드로 삼아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왕은 놀란 표정으로 대문예를 바라보았다. 적의 딸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대문예는 조용히 설명했다. 흑수말갈의 수장의 딸이 우리에게 항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모한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와 협상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받아들인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무예는 불신의 눈빛으로 대문예를 바라보았다. 적의 딸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대문예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이용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습니다. 적의 딸을 협상 카드로 삼아 전쟁을 피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고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적의 딸이 우리에게 항복을 요청해 왔다면 그녀를 받아들여 협상해보자.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대무예는 출전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대문예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발해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31장. 대문예는 흑수말갈 족장의 딸과 은밀히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바람이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고 장막은 그들의 속삭임을 가렸다. 족장의 딸이 입을 열었다. 우리 흑수말갈이 발해를 돕는다면 당신이 다음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겠어요. 대문예는 내면의 욕망을 숨기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왕위에 오르려는 야망이 있었고 흑수말갈의 지원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동맹이었다. 흑수말갈과 대문예의 비밀 동맹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은 곧 고왕 대조영과 태자 대무예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흑수말갈과의 동맹이 가져다줄 이점과 동시에 그들의 불확실한 태도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았다. 당나라와도 교류를 이어가는 흑수말갈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 며칠 뒤 흑수말갈 족장의 딸과 대문예, 고왕 대조영, 태자 대무예가 비밀스럽게 모였다. 방 안은 촛불의 은은한 빛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말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족장의 딸은 결연한 눈빛으로 대조영과 대무예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흑수말갈은 당신들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당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발해와의 협력을 지킬 것입니다. 대조영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에는 신중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도 당신들의 의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발해는 당과의 전쟁을 피해야 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흑수말갈이 두 나라와 교류하며 세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와의 동맹이 진정 발해를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문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미 흑수말갈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것이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열쇠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발해는 흑수말갈과의 동맹을 외면할 겁니까? 대문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무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발해의 존속이 우선이다. 흑수말갈이 당과 발해 양쪽과 모두 연관되어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들이 북방을 지배하고 발해를 흔든다면 우리의 동맹은 허울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족장에 따른 반박하려 했으나 대조영이 말을 이었다. 발해는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의 내분이나 외부의 위협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흑수말갈이 진정 우리와 함께할 마음이 있다면 당과 발해의 정치적 야망에서 거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족장에 따른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내는 여전히 복잡했다. 흑수말갈은 그들만의 목적이 있었고 발해를 돕는 데에도 조건이 있었다. 결국 흑수말갈의 불확실한 태도와 당과의 교류가 발해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무예는 전쟁을 준비할 것을 선언했고 대조영도 그 결정을 지지했다. 대문예는 형과 고왕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 순간은 침묵하며 그들의 의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짙어졌다. 발해의 미래를 향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은 깊었으나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대무예는 단호하게 말했다. 흑수말갈이 당과 발해 양쪽과 손을 잡고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발해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고왕 대조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발해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땅과 백성입니다. 흑수말갈이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면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문예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아버님, 우리는 흑수말갈과 동맹을 맺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더 큰 위험을 부를 뿐입니다. 그는 고조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러나 대무예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예야, 너는 아직 발해의 위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무시할 것이다. 북방은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힘없는 평화는 없다.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고왕도 말했다. 문예야, 태자와 나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발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흑수말갈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대문예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가 생각한 미래와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의 계획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발해는 흑수말갈과의 전쟁 준비에 나섰다. 대문예의 불만이 남아있었지만 고왕과 태자의 의지는 확고했다. 발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232장 흑룡강 유역의 광활한 대지 위로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대지를 하얗게 덮은 눈을 휘몰아쳤다. 숲속 깊은 곳, 나무들 사이로 숨겨진 동굴에서는 불길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은 어두운 동굴 안전사들의 얼굴을 일렁이며 비추었다. 그들의 눈은 추위에도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이곳은 흑수말갈 전사들이 겨울을 피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임시 거처였다. 흑수말갈은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활동했던 말갈 부족 중 하나로 오늘날의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다. 이들은 발해국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나라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주성을 지키며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다. 우리는 당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굴 중심에서 족장이 강렬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불꽃에 반사되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당나라가 우리를 억누르려 해도 우리는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족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키고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발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동맹이 되었지만 갈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흑수말갈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